예, 지난 15년 기간으로 봤을 때 작전주 연구가였던 제가 다른 것보다 부동산에서 적중도가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물론 일부 좀 틀렸던 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굵직한 적중도를 보인 이유는 당연히 이것 때문이죠. 부동산이 작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상승도 일단 이런 투기와 같은 작전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주식의 작전주 원리를 그대로 대입해서 고점 사망 선고를 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작전주의 특징을 알 필요가 있는데 부동산으로 치면 1인 100채 1000채가 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식에서는 한 계좌에서 소수 계좌에서 큰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걸 어려운 말로 매집이라고 합니다. 이 매집을 할 수 없게끔 해야만 이게 끝나는데, 이게 바로 양도세 중과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양도세 중과가 매우 중요했다. 작전하다가 그 작전을 못하게 하려면요, 그 계좌를 못하게 딱 뺏어야 되거든요. 주식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양도세 중과를 시작한 게 언젠가 여러분 잘 보시면은 2007년경부터, 그래서 제가 이때 바로 부동산 더 못 간다고 강력하게 얘기했던 때가 이때 2007년 8년 8년 1년 버티고 하락하고, 이때에 못하도록 X자를 쳤죠. 양도세 중과. 그런데 2012년도에 양도세 중과를 조금 완화할 줄 알았더니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상승이 급하게 왔고, 그러면은 17년도는 뭐냐? 17년도, 18년도는 여전히 양도세 중과 뒷구멍을 터졌었죠. 예, 어디까지 얘기했죠? 전화 와가지고. 자, 그래서 양도세 중과가 중요한데 17, 18년도는 사실 뒷구멍을 터져서 이거는 중과를 했다고 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19년도에 새로운 임대사업자는 이제 양도세 중과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제 세모로 2019년부터 세모가 된 겁니다. 세모. 뭐 어떻게 보면 신규로 다주택자 된 사람들이 양도세 중과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X로 이제 작전주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나눠서 제가 이것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17년도에, 18년도에 이렇게 하면은 수도권 규제하면은 경기도로, 경기도 규제하면 지방으로 그렇게 관광열차가 돌 것이라는 경고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좀 그대로 되고 있죠. 그러나 이 세모가 또 왜 세모냐면 2019년 말부터 올해 6월까지 또 양도세 중과를 또 한시적으로 면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 고위공직자나 작전 세력을 위한 배려처럼 여겨질 정도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이미 그들은 고인물이라서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러한 뒷구멍들을 자꾸 터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뭐가 닥쳤습니까? 그렇죠.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 점인데, 작전 세력의 팔면 고점인데, 저의 조사 결과상 2017년부터 마음이 급해진 새 정부 들어서 이제 자기들 거 처분해야 되는 작전 세력들이 호가를 붕붕 실거래가 허수거래로 자전거래로 띄우면서, 이때에 여러분 주위에도 보시면은 18년도, 17, 18, 19, 특히 18, 19년도에 부동산을 매입하신 분이 꽤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꽤 많아요. 특히 강남 입성한 친구들도 꽤 있고, 이게 뭐다?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작전 세력이 팔면 고점. 그래서 상당수 투기 세력이 이득을 실현해서 나왔고, 수용성마저 묶이게 되니까 그 자금들이 막 더 이제 지방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주식으로 들어왔다가 삼성전자 올해 초부터 매수했다가 지금 개박살이 났죠. 그래서 지금 세모긴 하지만은 아직 세모죠. 아직 이때처럼 딱 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1, 2년을 더 버티거나 조금 느슨하게 하면은 조금 어쩌면 3년까지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때에 따라서는 조금 더 오르거나. 그러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상가를 비롯해서 침체 압력이 가해질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세모가 그것 때문에 X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이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 17, 18, 19년도에 이 상승을 허락한 것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침체돼서 장기 하향으로 해결하는 것과 이렇게 오버슈팅을 한,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른 다음에 떨어지는 것,
이렇게 되는 것하고 예후가 다릅니다. 이것도 이제 작전주 뭐 이론 중에 한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첫 하락이 급하게 되면, 이게 급하게 되면은 위기의 강도가 더 세지고, 그렇게 되면은 장기 하향을 잘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 정부는 각 부서의 장관들가 아니라 그 직원들, 그 공무원들의 썩은 고인물 때문에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이 상승을 허용함으로써 좀 더 좋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안 좋게 가게 되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잘했다고 볼 수가 없고요. 차라리 제가 MB 비판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래도 부동산 정책 제일 잘하는 사람은 MB였어요. 왜냐하면은 노무현이 그 규제한 이거를 다 풀지도 않고 적정히 유지하면서 약간의 급락이 아닌 장기 하향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완전 잘못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지금까지는 잘하지 못했다. 물론 실무자들의 문제긴 하지만 실무자를 뽑는 것도 대통령이 정권이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투기였기 때문에 제가 적중도가 높았고, 그리고 향후 이러한 투기였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아파트 시장에 특히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상가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